주띵커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산책.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꽃길. 갖가지 예쁜 색으로 피고 지며 세상을 덮었던 꽃들처럼 우리들의 사랑도 한때는 저 산을 다 뒤덮었던 아름다운 풍경이었을지도 몰라. 해가 저무는 산을 바라보면서 뭉게뭉게 머리 위로 흘러가는 구름이 혹시 그대도 내가 그리워 피운 담배 연기가 만든 것일지도 몰라. 이름 모를 새들이 날라와 내 옆에서 자꾸만 지저귀는 이유가 그대가 나에게 채 다 전하지 못한 말, 저 새에게 대신 전해달라며 보냈을지도 몰라. 나부끼는 갈대에 맺혀진 새벽 이슬은 나 몰래 왔다가 두고 간 당신의 눈물일지도 몰라. 그런데 왜 당신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항상 나는 있는데 당신은 어디에 있는지. 하지만 모르지. 언젠가 다시 산에 오를 땐 이 그리움, 이 사랑을 꽃이처럼 이름 모를 어느 산기슭에 묻어두면 새봄 올 적에 꽃이 피어나 그대에게 가는 길 꽃길이 열어줄지도 모르지. 김종원. 뭐라도 주고 싶었던 그 마음에 대하여. 비가 내리는 날 마을버스, 지하철, 고속버스를 타고 도착한 강연장에서 담당자가 내게 물었다. 혹시 저희가 쌀을 좀 준비했는데 돌아가실 때 가져가시겠어요? 무거울까봐 걱정이 되네요. 나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답했다. 네, 주세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서 마을 버스를 타고 다시 지하철을 탄 후 우산을 쓰며 집으로 걸어가는 내내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가져오길 잘했다. 뭐라도 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쌀의 무게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 마음이 대신 들어줘서 그랬을까? 이렇게 때로 내 강연보다 귀한 한마디 말을 선물로 받을 때가 있다. 참 고마운 세상이다. 당신의 삶을 농밀하게 해줄 3가지 조언. 1. 글로 쓸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라. 2. 말로 전할 가치가 있는 생각을 하라. 3. 사라지는 시간보다 귀한 하루를 보내라. 영원한 지성과 천재성에 대한 고찰. 1. 글이 자꾸 그날 겪었던 다른 사람과의 이야기를 쓰면 아무리 정교한 언어로 선명하게 표현해도 순식간에 일기가 된다. 그런 방식의 글쓰기는 100년을 반복해도 당신을 나아지게 해주지 않는다. 일기 수준의 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만 쓰고 당신의 생각을 많이 써라. 그래야 생각을 따라서 글도 깊어진다. 생각이 나지 않으면 생각이 날 때까지 계속 사색하라. 당신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아예 한 줄도 쓰지 말라. 2. 모두가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공간에서 네 눈에만 보이는 그것을 내면에 담고 변주하고 싶은 대상에 맞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당신 안에 존재하는
모든 천재성을 꺼낼 수 있다. 그런 삶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는가? 에펠탑을 예로 들자면 에펠탑 앞에 서 있는 당신을 찍는 게 아니라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에펠탑에서 당신에게만 보이는 부분을 사진으로 찍으면서 당신의 천재적인 삶은 시작한다. 사랑받고 잘 자란 아이들을 키운 부모들의 14가지 교육 철학. 1. 심자마자 바로 열매를 맺는 꽃은 없습니다. 오늘 적용한 수많은 방법이 당장 아이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2. 부모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하면 아이도 결국 그걸 따라서 하게 됩니다. 쉴 때는 쉬고 잘 때는 자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3. 아이의 의지를 억압하는 명령이 아닌 의지를 움직이게 하는 설명을 자주 해주세요. 명확하게 설명하면 아이는 결국 움직입니다. 4.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분명히 말해야 아이가 원칙을 갖게 되며 중심을 잡게 됩니다. 애매한 부모의 말은 아이 삶도 애매하게 만듭니다. 5. 과거의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혼내지 마세요. 어제도 그랬잖아. 맨날 그러잖아. 이런 부모의 말은 듣기 싫은 소음에 불과합니다. 좋은 말도 현재를 벗어나면 잔소리가 됩니다. 6. 아이의 현재 모습은 유전이 아니라 부모의 말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아이에게 당신의 말이 아름답게 느껴진다면 아이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7. 나처럼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은 접으시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펴세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말을 자주 들려주세요. 아이는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큽니다. 8. 아이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조심하셔야 해요. 살이 쪘다고 지적하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죠. 살이 찐 나는 부모님에게 미운 존재구나. 대신 이렇게 말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죠. 적당히 먹고 운동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지. 9. 가족이 모여 식사하며 대화를 나눌 때는 아이에게 지식이 아닌 지성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지식을 주려고 하면 자꾸 주입하게 되지만 지성은 향기처럼 자연스럽게 전해지니까요. 10. 아이가 어렸을 때 겪었던 좋았던 추억에 대해서 사진이나 말을 통해서 자주 보여주고 알려주세요. 그럼 아이는 좋았던 추억을 보석처럼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도 햇살처럼 밝게 웃으며 살게 됩니다. 11. 아이에게 화를 내고 윽박지르는 부모의 행동은 점점 아이의 내면을 불안한 상태로 만듭니다. 부모의 말이 칼처럼 날카롭다면 아이의 내면은 늘 상처로 가득할 것입니다. 12. 한 번에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부모가 욕심을 내서 많은 걸 가르치면 아이는 하나도 제대로 모르게 됩니다. 한 손에 하나만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3. 아이에게 억지로 예절을 강요하는 건 좋지 않아요. 대신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가치를 알려주세요. 모든 가치를 깨닫게 되면 스스로 주도하게 되고 그렇게 실천한 것에서만 아이는 배울 수 있습니다. 14. 육아는 일방적으로 아이를 돕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협력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모만 준다고 생각하면 육아는 참아야 할 고통이지만 협력하며 서로를 돕는다고 생각하면 육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입니다. 김종원 작가 66일 인문학 대화법 66일 밥상머리 대화법
중3 아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10분 동안 만화책을 봐도 괜찮다. 중요한 건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